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60대 오히려 좋아입니다. 지연이는 박희경, 펴낸 곳은 사이드웨이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1962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났다. 싱글맘으로 두 자녀를 키웠다. 삶이 늘 쉽지는 않았지만 나를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공부와 독서, 산책을 즐겨왔다. 2020년에는 돌발적인 해외 여정을 통해 그간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고 60대를 맞을 준비를 마쳤다. 혼자서도 잘 놀고 잘 살지만 가슴 뛰는 연애는 변하지 않는 인생의 테마다. 제 개인적으로 요즘 읽은 책들 중에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책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템포 쉬면서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이는 벌써 60이고 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젊다고도 늙었다고도 할 수 없는 나이다. 사실 젊었을 때 상상했던 60대의 내 모습은 그렇게 많이 늙지 않았다. 외모가 아니라 마음은 더더욱 그렇다. 현대의 길어진 수명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지만 숫자로 느껴지는 60은 결코 가볍지 않다. 40대와 50대들에게 물어보면 안다. 60이 얼마나 무서운 나이인지. 그러나 60이 되니 비로소 많은 것들이 가능해졌다. 이제까지 가족과 자녀를 위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이기적으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나를 위한 삶을 살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무엇을 한들 누가 60대를 말리겠는가? 집 나와서 혼자 살기, 여행, 운동, 공부, 읽기, 쓰기, 놀기, 노래하기, 춤추기 다 가능하다. 사는 날까지 더 좋은 것을 기대하며 나는 46세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병에 걸렸다. 골수내의 조혈모 세포가 기능하지 못해 백혈구와 혈소판이 심각할 정도로 감소했다. 온몸에 멍이 들었으며 하열이 멈추지 않았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하고 두통과 호흡곤란으로 숨을 쉬기 힘들었다. 나의 형제도 자녀들도 나와 골수가 맞지 않아 골수 이식을 하지 못하였다. 차선책으로 면역 억제 치료를 위하여 거의 2달간 무균실에 입원했다. 식물을 배양하듯 약물로 조절하여 사람을 거의 다시 만들었다. 면회도 안 되는 무균실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시간 맞춰 주사로 약물을 투여했다. 그때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했다. 그 생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 나는 죽음에 대하여 태연해졌다. 나의 엄마는 48에 돌아가셨다. 내가 사는 게 어렵고 힘들 때는 엄마는 일찍 돌아가셔서 좋겠다. 이런 꼴 안 봐서 생각했다. 그리고 삶이 풍요롭고 좋을 때는 우리 엄마는 이 좋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고생만 하고 가셔서 어쩌나 하며 엄마를 그리워한다. 지금은 의술이 발달하여 웬만하면 죽지 않는다. 나도 의술의 힘을 빌려서 건강을 찾았다. 누구든 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한다. 고령화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자식들 힘들게 하지 않고 사회에 부담도 주지 않으려면 내 몸 하나는 내가 근사해야 한다. 누구나 바라는 것이지만 내 맘대로 되는 일은 아니다. 올해로 103세이신 김영석 교수님은 말씀하셨다. 성장하는 동안에는 늙지 않는다고. 나는 그 말에 완전 동감한다. 그분은 열정적으로 학문을 익히고 꾸준하게 수영과 걷기를 하신다. 당신은 90이 넘었어야 비로소 내 몸이 이제 좀 늙나 보다 생각되셨단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어도 재미있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스스로를 성장시켜 간다면 60대 이후의 삶은 일생에서 가장 여유롭고 의미 있는 20, 30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는 겨우 46세 죽을 고비를 넘겼다. 죽고 사는 문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때는 너무 일찍 죽는 것이 억울했다. 시간이 흐르고 건강이 회복되니 이제 또 너무 오래 살까 걱정이다. 인생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 나는 40대보다 50대가 좋았고 50대보다 60대가 더 좋다. 사는 날까지 우리는 더 좋을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다. 꿈의 실현, 해외 어학연수. 60년 동안 잠시도 쉬지 못하고 열심히 달려왔다.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나는 결단력이 좋으므로 즉시 실행한다. 마음먹은 지 2주 만에 오늘 이곳 몰타에 와 있다. 지금 나는 지중해가 보이는 카페 몰타에서 글을 쓴다. 글쓰기를 작정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다. 그냥 뭔가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테이블마다 차지하고 앉은 낯선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내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두고 왔고 무엇을 쓰고 있는지. 노트북을 붙들고 앉아있는 건 나뿐이다. 내가 있는 곳에서는 어딜 가든 바다가 보인다. 여기는 제주도의 6분의 1만한 섬이다. 내가 젊다면, 돈이 있다면,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가정하고 꿈꿔온 해외 어학연수가 현실이 되었다. 세계 각국에서 영어를 배우겠다고 모여든 젊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수업은 흥미로웠다. 나라마다 다른 영어가 존재하는 것만 같았다. 그동안 공부한 영어가 좀 됐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다. 난 간간히 알아듣고 띄엄띄엄 한마디씩 했다. 그러나 이곳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감개무량했다. 수업 2주째에는 조금씩 게임도 하고 발표도 하면서 나라는 존재감을 드러내며 재밌었다. 남자 클래스메이트들이 초콜릿을 들고 내 자리로 모여들었다. 그이들에게 K-팝과 한류를 자랑하며 우쭐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마음 편히 한 달을 노는 것은 무리였나 보다. 결국 몰타 생활이 2주차에 접어들었을 때
한국에 일이 생겨서 일정을 줄이고 돌아와야 한다는 걸 알았다. 영어 수업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이 정도로 만족해야 했다. 대신 3주차 일주일은 여행에 비중을 두기로 하고 헝가리와 이태리의 아름다운 도시들을 관광하였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고대 유적지와 거대한 건축물을 혼자 천천히 걸으며 감상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였다. 소중하고 좋았다. 가장 좋았던 것은 혼자였기 때문인 것 같았다. 이래서 여행을 하는 것인가? 나는 여행 내내 기쁨이 충만하였다.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느낌이랄까. 형용할 수 없었다. 영어 공부나 여행보다도 그 충만한 기쁨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비록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3주 만에 끝나버린 여행이지만 그 3주는 내 인생에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 주었다. 내가 쓴 글로 이렇게 출판까지 하게 되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여행은 우리에게 나와 다른 나,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게 해준다. 거기서는 글이 그렇게 잘 써질 수가 없었다. 내 감정에 솔직할 수 있었고 살아온 날들을 돌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환갑의 나이는 새롭게 시작하기에 더없이 좋은 나이다. 썸씽 한번 기대하며 어디 왔다 가는 거예요? 인천에서 몰타로 향하는 비행기였다. 나는 가운데 좌석에 앉아서 창가에 외국인 여성에게 말을 걸었다. 한국에서 출발했으니 그냥 한국말로 물었다. 네, 오빠네 부모님 만나고 가는 길이에요. 그녀는 유창한 한국말로 대답한다. 어머, 한국말 잘하네요. 네, 좀 합니다. 5년 전에 독학으로 한국말 배웠어요. 그녀는 27살의 터키 여성이었다.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드라마의 재미에 빠지고 한국말이 좋아져서 독학으로 한국말을 배웠다고 한다. 말을 배웠으니 당연히 한국에 대해 호기심이 많아졌고 한국에 왔다가 운명처럼 한국 남자를 만났단다. 2년을 사귀다가 이제 결혼하려고 한단다. 이번 한국 여행은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온 것이다. 묻지도 않았는데 남자친구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한다. 남자친구의 나이는 32살이라고 하는데 잘생기고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남자친구를 오빠라고 부르는 것도 자연스러웠다. 상기된 얼굴로 오빠와 오빠 가족들의 이야기를 한다. 예비 시부모님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좋았단다. 행복해 보인다. 벌써 두 사람은 구체적으로 미래를 설계했는지 오빠가 50살까지는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살고 그 이후에는 터키에 가서 살 거란다. 두 나라를 오가며 애틋한 사랑을 하고 미래를 꿈꾸는 그녀가 사랑스러웠다. 몰타에 도착하기 전 경유를 위해 터키 이스탄불로 가는 비행기였다. 그렇게 옆좌석에 앉은 젊은 터키 여성과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어 비행 내내 기내식 밥도 같이 먹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외국인과 한국말로 이렇게 대화가 잘 될 줄 몰랐다. 즐거운 시간이었다. 내 아들을 사랑하는 기특한 며느리나 되는 것처럼 그녀에게 애정이 갔다.
비행기가 이스탄불에 도착하여 헤어지면서 우리는 아쉬움에 작별 인사를 나누며 잘 살라고, 기회가 되면 한국에서 한번 보자고 기약 없는 약속을 하였다. 연애 해봤지. 내 인생의 테마는 언제나 연인과의 사랑이다. 나이를 먹어도 우리는 사랑을 기대한다. 더욱이 사랑 표현의 개방적인 유럽에서 많은 연인들을 보며 연애 감정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본다. 벌써 6, 7년 전의 일인 것 같다. 내가 54살, 그가 56살. 내가 친구들을 만나면 남자친구 좀 소개해줘봐 그랬다. 말리는 사람도 없는데 나는 혼자 되고 나서 한 번도 연애를 해보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박희경 씨인가요? 저 김혜윤 씨가 소개해 주어서 전화했습니다. 쩌렁쩌렁한 남자 목소리이다. 나는 한참 손님과 상담 중이어서 아, 네, 그러세요. 제가 잠시 후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일단 끊었다. 나는 말로는 남자친구 구해달라고 늘 떠벌리고 다녔지만 실제로 전화가 오니 당황스러웠다. 그날 저녁 우리는 그의 사무실 근처에서 처음 만나 식사를 하였다. 키 작고 얼굴 시커먼 남자가 나름 예의를 갖춰 고급 일식집에 먼저 나와 있었다. 나이는 60도 넘어 보였다. 혜윤이 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을 소개해 준 걸까?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예의를 갖추고 내숭을 떨며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식사를 하였다. 그는 투박한 목소리로 잡숴보세요, 잡숴보세요 하며 음식을 내 앞에 계속 갖다 주었다. 나는 그의 잡숴보세요 소리가 나쁘지 않았다. 아, 네, 아, 네를 반복하며 넙죽넙죽 받아 먹었다. 소주도 한두 잔 마신 것 같다. 그는 노가다 판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었다. 자수성가하여 돈 좀 벌었는지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 투박하고 꾸밈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처음에는 그렇게 호감이 가지는 않았지만 몇 번 만나보니 대화가 되었다. 좋은 감정이 생겼다. 우리는 식사도 같이 하고 커피도 마시고 데이트로 드라이브도 하고 탁구도 치고 노래방도 다녔다. 나이를 먹어도 가슴 설레고 기다려지고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낯간지러운 이야기도 하며 데이트를 즐겼다. 그 시절을 나는 지금과 달랐다. 남자에게 의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다. 나는 결혼하고 싶다고 했고 일은 그만하고 싶다고 어리광을 부렸다. 그는 결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3년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우리의 만남은 종지부를 찍었다. 가끔 생각도 나고 아쉬움이 있지만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련다. 60이 된 저자는 책도 출간하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작년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빛나는 60을 사는 저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